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전망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서동석 중개인을 모시고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곁에 있는 저희 캐나다까지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그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도 부동산이 크게 지속적으로 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상승의 특징은 어떤 특정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주택과 콘도, 기타 부동산도 모두 동시에 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부동산 시장 속의 불균형, 말 그대로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그건 뭘 뜻하는 건가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부동산 같은 네.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선호도가 가장 가격 차이를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값 밸류가 높은 지역보다 지금 오히려 선호 지역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좋은 주택 지역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치몬드 힐 지역이나 마캄 지역, 노스욕 지역, 반 지역은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네. 과거 1년 동안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콘도, 새로운 콘도를 분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콘도를 이제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세요. 어떤 거를 실제로 사야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매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가요? 네, 분양 콘도와 기존 콘도를 비교하는 네. 것은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간과 가격, 로케이션이 모두 다른데 그 부분의 차이가 우리 생각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분양 콘도들은 영 스트리트에서 좀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콘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이고요. 기존 콘도들은 현재 있는 자리가 오히려 분양 콘도 지역보다 좋은 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양 가격은 기존 콘도 가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네. 더군다나 4년, 보통은 5, 6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콘도보다 가격 분석을 해보면 그거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콘도를 잘 살펴보고 분양 콘도를 분양받으실지 기존 콘도를 매입하실지 이 부분을 유심히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그거를 비교해서 한쪽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좀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유념해서 봐야 할까요? 예. 콘도는 가장 중요한 게 로케이션인데요. 네. 로케이션, 위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해서는 지하철이 가까운지, 네. 고속도로에서 진입로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렌트 가격입니다. 렌트 가격은 사이즈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위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재 렌트 가격을 MLS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렌트 가격이나 입지를 비교해서도 가격은 그 방향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렌트 가격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콘도를 모두 찾아내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콘도가 아닌 경우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죠? 타운하우스일 경우에는 네. 굉장히 타운하우스 내부의 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숫자는 단독주택이나 콘도에 비해서 작지만 지어진 형태가 가장 다양한 게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타운하우스도 반드시 렌트 가격하고 접근성,
그다음에 내부에 지어진 자재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네. 이 토비코 지역에 약 100만 불하는 좋은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5,500불에 렌트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렇지만 그런 가격의 렌트비는 노스역에 300만 불짜리 주택도 5,000불을 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해서 렌트 가격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렌트 수요를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밸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렌트 가격이 너무 낮은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는 그 주택도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실제로 그 매물에 나와 있는 가격과 비교했었을 때 렌트 가격을 결국에는 같이 비교를 해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네. 지금 매물의 가격, 과거의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의 렌트 가격, 그다음에 접근성, 관리비, 이것은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보시되 다른 지역도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매입에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지금 정보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콘도의 경우에 기존 콘도와 아니면 새로 분양하는 콘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런 예를 들어야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맞아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은 자료를 제시를 할 수도 있는 정확한 거래 사례입니다. 네. 영앤 에글링턴을 예를 들겠습니다. 네, 핫스팟이죠. 네, 영앤 에글링턴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지역인데요. 네. 영앤 에글링턴에 만약에 스퀘어핏당 800불 정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5만 불을 투자하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 550 정도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는 네네. 콘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것도 역에서 얼마나 머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 네. 가격이 포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저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800불 정도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퀘어핏당요? 네. 네. 그런데 그 스퀘어핏을 45만 불로 계산하면 약 550 스퀘어핏 정도 네. 됩니다. 네. 주차장은 없는 겁니다. 주차장은 따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요? 주차장은 요즘에 그 지역은 최하 차 한 대 되는 네. 주차장 사이즈 그것이 5만 불입니다. 그 차이가 큰데요. 네, 5만 불 네. 혹은 6만 불, 6만 네. 몇천 불 이렇게 나가는데 5만 불 이하는 현재 요즘 주차장 분양받으실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불 이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똑같이 주차장이 없지만 주차장을 렌트할 수 있는 밑에 주차장들이 있는 로케이션이 오히려 더 좋은 1,400 스퀘어핏이 넘는 10층짜리 콘도미니엄 코너 유닛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45만 불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고 실제로 더 이제 위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콘도는 네. 스퀘어핏도 훨씬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네, 그렇습니다. 큰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2배 이상의 배가 차이가 훨씬 나나요? 크고요. 그 유닛으로 올라갔을 때는 전망이 다 트여 있는 코너 유닛입니다. 네. 10층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실제 사례를 비교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관리비나 렌트비, 분양 가격, 매입 가격을 잘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기존 콘도는 좋은 콘도들이 늘 시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양받으실 때도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수고를 조금만 더 하신다 그러면 또 기다리고 찾으신다 그러면 기존 콘도를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부동산 밸류에 비해서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호일 수도 있는데 같은 가격이지만 더 좋은 위치고 또 실제로 사이즈도 훨씬 크고 또 이제 렌트비도 뭐 더 비싸게 내지는 아니면 뭐 비슷하게 받는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기존 콘도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뭐 향후에 이제 투자 가치로 봤었을 때 그만큼 또 안 오르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들. 네, 그런 기후도 좀 있으신데요. 네. 제가 부동산을 진행하면서 쭉
오랫동안 지켜보고 거래를 해본 결과는 사실 그것이 영향을 주는 팩트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공이 된다고 난 다음에는 12년 된 콘도나 10년 된 콘도나 17년 된 콘도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분양 시점에 굉장히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혹은 준공 시점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현상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곧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갑니다. 기존 콘도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존 콘도가 왜 그렇게 가격이 낮은지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선입견의 대표적인 걸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네. 하나는 베이비에 제가 집을 샀어. 그럼 어떤 분은 가격을 묻기 전에 잘 샀어. 좋은 데야. 네. 어떤 지역은 키렌핀지 집을 샀어. 거기 왜 샀어? 맞아요. 근데 가격을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판단을 내는 게 대표적인 선입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가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키렌핀치에 100만 불짜리 주택을 제가 70만 불에 샀다면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베이비 지역에 200만 불짜리 주택을 제가 270만 불 주고 샀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비싸게 산 겁니다.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콘도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네, 맞아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400 스퀘어핏 950불 관리비를 낸다고 했을 때 네. 600 스퀘어핏 550불이 관리비를 내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왜냐하면 이제 논리적이지 숫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오래된 콘도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비는 반드시 스퀘어핏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600 스퀘어핏이 500불 혹은 400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1,400 스퀘어핏은 과연 얼마인가 스퀘어핏당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으시면 흔히 선입견과 오류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금액을 투자를 했었을 때,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매물의 경우겠죠. 일반 주택과 상업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업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 건물과 주택. 주택은 레지덴셜에 대한 법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상업용은 커머셜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주어지고 사실 좀 속을 속여도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머리 좋은 세입자를 쫓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커머셜인 경우에는 렌트비를 2주간만 딜레이해도 그 다음날 바로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랜드로드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딜레이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조금 봐주겠지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 프로퍼티 매니저가 그 날짜 다음 날 즉시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도 종종 토론토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른 거는 상업용 건물과 주택은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테니까 부연 설명을 좀 줄이고요. 상업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매력이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스역 주택이 300만 불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주택은 300만 불 정도 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베이비 지역은 400만 불 넘은 주택이 있으니까 300만 불 주택은 요즘에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스역에 4,000 스퀘어핏 가까운 300만 불 정도 되는 주택 가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파다이나 블로워가 있는 UT 바로 옆에 다운타운이요? 네. 하버드 지역이 있는데요. 2층 건물이고 약 5개의 유닛이 장기 렌트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렌트비는 월 11,000불 정도 받지만 그게 3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로케이션으로 보면 훨씬 도심 지역이고
인컴도 훨씬 많이 나오지만 그 가격은 노수역의 주택 한 채 가격입니다. 그것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택이 좀 더 비싸든지 아니면 상업용 예를 든 건물이 좀 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뭐 재산세라고 얘기를 하나요? 매년 네. 내는 그거에 있어서는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이랑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의 차이는 어떤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용은 보통 텍스가 좀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은 모두 랜드로드가 거의 냅니다. 상업용은 그렇게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모두 세입자가 내도록 그렇게 렌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네.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부동산을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을 구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라면을 쉽게 잘 끓이는 방법은 뒷면에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다 그것을 잘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즉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어느 정도의 양을 넣고 4, 5분 끓인 다음에 뭐 어떻게 드시라 네, 이렇게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끓이시면 뭐 무난하거나 아주 잘 끓인 라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제분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이 세계적인 탑 대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토론토에서 가장 많이 탑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킨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론입니다.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론이 가장 확률적으로나 현실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잘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고르시려고 하신다면 첫 번째 선입견을 버리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네네. 네. MLS에 보통 다 사이트에 나오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간중간 시간 날 때 보시고 그 동향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유념해서 시간 날 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입견을 버리시고 보시고 싶으신 지역을 계속 찾아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감이 생길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무리 전문적인 의견을 드려도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시면 제 말 자체에 신뢰를 못 하시거나 잘 네. 못 알아듣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거를 이제 믿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를 특히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원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거나 좋은 부동산 리얼터나 다른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연히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야에는 단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의 형태와 금액, 용도에 따라서 저분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잘 찾아보시고 그분한테 네.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 같은 부동산 그 화랑 속에서 불균형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속의 불균형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려고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을 통한 접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나 여러분들한테 권유사항은 가급적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을 철저히 봐야지 시장의 불균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균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시장은 모두 같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평가된 게 있고 저평가된 게 있습니다. 저평가된 건 앞으로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철저히 통해서 그런 접근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을 와치할 수 있는, 시장을 오래 주목하고 있고 매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불과 10일 혹은 3일, 2일 만에 좋은 물건들이 팔리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콘도마저 경쟁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터는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매일을 하나같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장을 와치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 아래 행해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바로 나의 몫이죠.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선택 이후의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예의주시해서 더 넓은 공동의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보시기 바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